바쁘시고 시끄러우시죠?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지 저는 바쁜 게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 어떤 논쟁의 중심에 뭐 자이건 타이건 뛰어드시게 돼가지고요. 뛰어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 의견을 네. 말했고 예. 제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씀을 예. 하고 있어서 무슨 말들이 나오나 이제 살펴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뭐 저에 관한 이야기들 예. 이런 것들도 뭐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구경하는 중이죠. 예. 네. 섭섭하시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너무 왜냐하면 이 어떤 여권 전통적인 어떤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약간 뭐 그리고 또 뭐 욕도 하고요. 막 이런 좀 사람이란 게 섭섭하고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 모이면 예. 그런 거고요. 그래. 그다음에 예. 이제 비평을 하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예.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겠지만 예. 예.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예.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 네. 예. 뿐만 아니라 그냥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곡해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정상적이라도 사람이 좀 있던 심지어 데미지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불과 1년 전에 뭐 작가님 말씀하시고 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정말 위안을 얻고 하다가 어떤 그중에 일부 국민들은 뭐 비판을 넘어 비난을 하고 이러면 좀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살아가는 거를 길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잠시 동행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영원한 동행은 없다 어차피. 예. 잠시 우리가 되어서 가다가 또 갈림길 나타나면 또 딴 길 가고 네. 그렇게 가다가 또 언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예. 제가 요새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윤석열 씨 때는 어떤 권력이 자꾸 눈을 부르뜨고 막 짓누르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고 막 언론인으로 살기에 불편했지만 이 언론인으로 살기에 굉장히 머리가 심플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명백하고 심플하게 잘못을 하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일바 같은 지향을 하던 분들이 막 서로 어떤 날선 비판을 하니까 대단히 피곤해요. 이 판단하고 하기가. 그래서 권행크께서 흰머리가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예. 이게 삶의 질로 보면요. 윤석열 씨 때가 훨씬 일하긴 편안했습니다. 동감하시죠? 아니요. 인간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도 죽겠다 싶다가도 제대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추억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복잡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1차 입법 예본 검찰 개혁이요. 2차 입법 개혁 예고안 나오고 나서 3차 이제 정식으로 발표됐을 때 그때 갈등이 이제 굉장히 진영 갈등이 확 붙었다가 가라앉는 시점에 선생님께서 ABC를 딱 들고 나옴으로써 다시 분열이 굉장히 인화성 있는 주제를 들고 나서 분열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를 욕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이 ABC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주로 집권 세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도구로 내놓은 거거든요. 제가 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현상이 몇 달째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양상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도구로 그게 괜찮아서 한 100년 된 이론인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작가님 말씀하신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에 이 어떤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과 비평가들에 대한 어떤 구분이었는데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구분으로 오해할 만한 구석은 없었나요? 보시기에? 제가 예. 좀 과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 벤 다이어그램 2개 그려야 되는데 예. 한 개 가지고 그냥 그렇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오해를 분명히 살만한데 왜냐하면 예. 지지자에 대한 구분으로 제가 문장도 그래서 이건 지지자에 대한 구분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정치인과 그 주변 그렇습니다. 을 묘사한 거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저 검찰 개혁안이 이제 1차, 2차 정부 입법 예고안대로 됐더라면 이 A에 속하는 이제 지지자들이 엄청 화를 냈을 거다. 식었을 거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층위라고 그러는데 층위 또는 뭐 디멘전 그런 말도 하는데 직업 정치인들을 분류하는 그 디멘전하고 일반 시민들의 디멘전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그 벤 다이어그램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종배 앵커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 점을 시선 집중에 지적을 해서 제가 뭐 어제 나간 유튜브 방송에서 그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지금 찍고 여쭤보려고. 네, 그게 제가 보건대는 제가 그 도구를 제안하고 나서 가장 확실하게 이론적인 비판을 한 지적이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다가 맨 처음에는 이게 오해가 있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이 있네 하는 그래서 제가 뽑아온 게 그래서 보니까 잘 보셨네요. 여론조사에서도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이건 분명히 지지자들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지표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지지자를 A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분 속에 지지자를 분명히 넣은 거예요. 이건 보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딱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지자들을 구분하신 거란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2개를 그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종이 이면지에 그린 거라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날카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이 부분은 작가님이 이건 뭐 약간 이건 혼용한 게 맞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분명히 맞는데 이 맞습니다. 생각이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거 약간 반박하실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아니요.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당하면 바로바로 고쳐야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 비유까지 이제 나가셨는데 뭐냐면 아버지 비유. 그 부분에 있어 뭐냐면 거기서 굉장히 어떤 지지층이 분열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버지가 밖에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이게 집안에서 뭐 저녁 한 번 먹자는 거 안 들어주시면 식는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지지자들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격발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아버지론을 똑같이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서 참 훌륭하고 밖에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 자식들 중에 A, B, C는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A그룹이에요. 그러니까 A그룹인데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나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뭐 그까지 꺼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몰아붙여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A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B다 넌 이익을 쫓는 놈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다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인들하고 일부 비평가들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지지층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표현 자체도 지지층들이 그 바라보기에 비유가 가진 문제인데 그게 그런 거죠. 말씀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비평이 어려워요. 하다 보면 비유도 어렵고요. 그게 막상 현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비유 같았는데 비유라는 거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른 비유를 살짝 바꾸면 이제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유를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비유를 또 안 쓰고 어떻게 비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 땐 제가 이제 이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흥분하는 분들의 얘기의 정수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저도 어제 다시 들여다보고 공부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하면 되지. 화가 그분들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까 그런 비유. 내가 왜 지지자 중에요. 내가 무슨 이재명을 지지해서 무슨 이익을 한다고 이익 집단 비로 구분해요. 단지 검찰개혁 저 정도면 됐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검찰개혁도 좀 저 정도는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한번 대통령 말 좀 들어주지. 지지자들 얘기입니다. 지지자들. 그게 이제 그 비평가들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 비평하거나 혹은 정치하는 분들 지금은 비평가하고 정치가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종편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면서
이제 당사자 언론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재래 언론 또는 뭐 기성 언론도 거의 당사자 언론처럼 됐어요. 그 무슨 공정성을 지키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일부 극히 일부의 공영 방송 빼고는 유튜브는 말할 나위도 없죠. 원래부터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를 하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런 당사자 언론에서 나오는 비평 활동하고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론장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실 뭐 현실 정치하고는 무관한데 저의 비평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실 정치의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본 건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화를 내더라도 제가 주변에 들은 그 지지자들, 순수한 지지자들이 그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왜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니고 나를 왜 비취급을 하지? 이게 감정적으로 좀 격발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공부하기엔 그런 겁니다. 제가 요 사람을 안 만나서 일반 시민들 중에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뭐 평론가든 간에 그런 거는 있죠.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그 대한민국 최강 권력자인데 인기까지 있어요.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사권도 갖고 있고요. 영향력도 엄청 셉니다. 이럴 때 이제 두 갈래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와 좋아. 계속 저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혹시라도 뭐가 삐끗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계속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런 태도가 또 한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내세웠던 집단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저 윤석열 지지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노사모가 정치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중에 일파가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막판에는 아주 이상하게 갑니다. 그쪽도. 이재명 정부도 지금에서도 똑같은 일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어요.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컨대 뭐 내가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다는 걸 막 내세우는 거 이런 거는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소송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약간 문제고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인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소통하면서 그걸 자랑하면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요. 이쪽은 그냥 거짓말하는 거지만 이쪽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비평가 얘기하는지 말씀을 하신 제가 알아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요새 왜 같은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하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그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뭐 반대 여기에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작가님께 드린 질문은 그 사람이 그렇게 격발된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어디 방송에도 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어떤 민주주의 정의 이걸 위해서 정말 풍찬 노숙 마다 안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어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비로 취급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건 그 사람 문제죠. 하나는 거는 제 문제는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내 진심대로 사람들이 해석해 줘야 된다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과욕이에요. 그거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왜곡한다는 것까지 전제를 두고 비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비평 그만해야죠. 전들 욕 안 먹는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면밀히 그걸 보고 있는데 요 최근 한 열흘 보름 요 사이에 제가 과거에 윤석열 정권과 싸웠을 때 또는 좀 더 거슬러 가서 그 이전에 한나라당 정권과 싸웠을 때 저에게 저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썼던 모든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다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그 모든 아이템을 다 들고 나와서 SNS에 블로그에 카페에 심지어는 커뮤니티에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표방하고 있는 팬클럽을 표방하고 있는 그 게시판에 그게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강도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국힘당 계열의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와 거의 차이 없을 정도의 네, 그까지 와 강도로 있죠. 지금 예. 가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이 공적인 비평도 공론장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온갖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예. 내가 한 어떤 비평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든 아니든 간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든 아니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거에 화를 내면 그건 본인 문제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인가 그냥 못 본 척 할 것인가도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예. 예. 저는 그거하고 안 싸웁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저번 정권하고 해서 어떤 비평계를 떠난다 잠깐 그러시다가 다시 이 시끄러운 판에 들어오신 어떤 배경이 뭔가요, 혹시? 제가 윤석열 정권 때까지는 예. 주기적으로 비평을 했고요. 그렇죠. 예. 비평이 저의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예. 중요한 활동 예. 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고 너무나 정부가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지율도 높고 그 대통령 칭찬하는 일을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방에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늘렸어요. 예. 아니 거의 아침마다 명비하천가를 부르는 그런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뉴스 채널도 있고요. 예. 저는 좋게 봅니다.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저는 예. 못하고 있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그걸 보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계속 이렇게 잘 가야 해.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무슨 사고가 나거나 오류를 저지르거나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예.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가끔씩 비평하는 입장에서 이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그럴 때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언제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될 때가 있으면 뛰어들겠다. 이 아니 기분이신가요? 호루라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저는 그 검찰개혁법안이 그렇게 1, 2차 정부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그 예.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주변의 반응을 받고 예. 온오프라인에서 그리고 그 일이 추진되어가는 경위 예. 과정을 볼 때 여기는 이것은 다른 분야와 달리 좀 심각한 문제가 예. 있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 수기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도 수기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짜증을 내고 또 이쪽에서는 또 왜 수기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 예.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추미애 의원 나왔을 때 여쭤봤거든요. 그분은 어떤 의총이란 절차 자체가 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형식적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건 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뭐였냐면 대통령 수기를 하라 그랬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 난 모른다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어떤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데서 이런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예. 이번 일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예.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뭐 그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말과 글을 다루는 게 제 업인데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이게 뭐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하셔야죠. 예. 뭐 언제든지 호루라기 불가 때는 거 아니고요. 예. 그냥 저는 제 본업으로 돌아와 있고 예. 비평가로서 활동을 안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되기를 되게 바랬던 사람으로서 예. 이 대통령과 정부를 또 집권당을 지지하는 당원은 아니지만 예.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많이 걱정될 때는 예. 그 걱정을 이야기할 권리도 있고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시민으로서.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예. 예. 이 어떤 정치권에서 정치권을 오래 봐오셨으니까요. 예. 권력 투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거는 뭐 본능이죠. 예, 본능. 그런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당권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내부에 그 당권 투쟁, 권력 투쟁의 양상주의 마음속으로라도 이쪽의 어떤 권력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이 서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정당에서는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배 구조가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역사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그 평화민주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987년도에 만들었던 그 김영삼 총재가 있던 통일민주당에서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니까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든 게 출발이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30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와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할 때 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는 그게 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당 총재가 뭐 다 당직자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뭐 공천도 주고 돈도 구해오고 뭐 그거 다 총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01년도 말에 동교동계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 중심으로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당 대표를 지명하던 여기서 손을 뗐잖아요. 그러고부터 이게 민주정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첫 파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국민경선 후보 당선이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정도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거버넌스가 정립됐습니다. 지난번에 1인 1표제로 완전히 공화정으로요. 왕이 없는 정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이 새로운 거버넌스 정당 안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이 지배 구조가 건강하게 살아서 작동하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하지만 덜 중요해요. 한번 잘못 뽑아도 그다음에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이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당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국힘당을 보세요. 국힘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 때 거기도 공화정으로 정당개혁해서 책임당원 제도로 해서 공화정으로 넘어왔잖아요. 다만 보스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혼합형의 공화정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다 무너졌잖아요. 당대표 쫓아내고 뭐 꽂아서 당선시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국힘당은 거버넌스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과두 지배 체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도 없고 공화정도 아니에요. 과두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이 혼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지배구조가 혼돈에 빠지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켜야 될 것은 그 지배구조예요. 당의 의사결정 방식, 당원 주권이 관철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를 해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뭘 하든 그거는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 합당 문제가 이제 맨 처음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가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왜 하필 이때 이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이제 지방선거 전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아니 원래 예정대로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통합해서 통합 전대를 새로 하게 되면 그게 그 통합 전대에서 당권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저는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보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뭐 제 일도 아니고 제가 그 싸움은 제가 끼어들 싸움은 아니에요. 저는 뭐 통합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꼭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맞고 저런 경우라면 그냥 있는 게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좋고 이 말만 딱 떼내서 그 말을 뉴스공장에서 했다고 해갖고 김호준하고 유시민이 한패가 돼가지고 뭐 조국을 어찌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들을 막 퍼뜨리고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 일은 안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 아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음속에라도
시민으로서 이 권력투 중에서 누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까? 예. 그걸 좀 여쭤보고 누가 싶어요. 되겠죠 뭐. 뭐 당원들이 뭐 표 많이 주는 사람이 되겠죠 뭐. 예. 아니 그 혹시 마음속에라도 어떤 쏠림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예. 요새는. 예. 그 당시에 말입니다. 정치를 안 하시겠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이 시끄러운 판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그러니까 정치로서가 아니고요. 어떤 비평가로서 뭐고 난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 돼서 정치를 떠났는데 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게 뭐 강제로 끌려간 군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가서 정치를 했고 예. 한 10년 정치를 하다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모자랐다고 그걸 욕을 합니까? 네. 그건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떠나온 일이었고 예.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긋지긋하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으로 뭐 여행책도 쓰고 예. 뭐 독서책도 쓰고 뭐 글쓰기 책도 쓰고 예. 뭐 이러는 와중에 역사책도 쓰고 이러는 와중에 가끔씩 나와서 비평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예. 예. 아니 워낙 어떤- 저는 내부자가 아니에요. 예. 그 내부자가 아니란 말씀 오늘.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작가님을 내부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다 없어졌다고 뉴스 보도가 수백 건이 나왔던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가는 예. 내가 뭘 비평을 했는데 아무 반향이 없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아마 아무의 관심, 누구의 관심도 못 끄는 쓸데없는 하나만 한 얘기를 했든가 예. 아니면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든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뭐 됐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부담 없이 얘기해도 되겠네.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또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영 갈등에 대한 해법은 뭔가요? 보시기에. 해법이 바람직하진 어디 있어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어떤 감정적 대립들이 진영 내. 저는 감정적인 거라고 안 보고요. 예. 그 안에 대립이 있는 거죠. 권력 실질적으로 예. 권력 다툼이 있다. 아, 그건 권력 다툼이 있을 당연히 수밖에 있겠죠. 없죠. 예. 근데 이 양상은 괜찮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양상? 양상은 뭐 권력 투쟁이 점잖게 된 예를 보셨어요? 예. 원래 이런 것이다. 예, 원래 이런 거죠. 예.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문모닝 하던 시기도 예. 있었고요. 예. 당대표 검찰에서 잡아가라고 찬성표 찍어서 뭐 그렇습니다. 저 영장심사 받게 예. 한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만 보더라도 예. 이 정당 안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과거의 양상에 비해 보면 예. 이거는 아무것도 너무 아니에요.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고. 그거야 무슨 지지도- 상관이 있어요. 예. 권력 다툼인데 예. 그 경쟁인데 근데 그게 권력 무슨- 다툼이란 게요. 대통령이 잘 나오고 힘이 세고 할 때는 이게 좀 잠복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왜 이렇게 일찍 이게 불거지지?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더 큰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의지 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전당대회가 8월달에 예정돼 있으면 있습니다. 당연히 당 운영의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 예. 보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까지 임기가 가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를 또 한 번 이루겠다. 예. 이런 욕망을 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예. 작가님 그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대통령이 오랜만에 좀 일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지금 왜 저렇게 싸우고 있네 하면서 국민들이 보는 사람 중에 누가 싸운 거로 요걸 좀 지켜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싸우는 건 당연한데 얼마나 잘 싸우냐가 문제인 예. 거죠. 예.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실력 있네, 괜찮네, 멋있네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싸우면 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전면에 못 나서니까 지금 이제 전공법으로 다투지를 못하고 예.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싸우니까 이렇게 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이제 때가 돼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경쟁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거는 거치고 예. 뭐 제대로 되겠죠. 예. 그 정도도 못 할까요? 그 정도는 능히 하겠죠. 검찰 개혁은 우려는 이제 다 사그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예, 저는 뭐 아직 한 고비가 남아 있긴 한데 보안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명분으로든 네. 남겨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원래 예. 이게 이번에 이걸 같이 결정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새 집을 짓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럼 공소청에 얼마만한 인력을 둘 것인가를 예. 결정하려면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살고 식구가 몇인지를 결정해야 주택을 설계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걸 하나 남겨놓고 몇 명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몰라. 예. 그래서 식구가 몇이 필요할지 아직 확실치 않아. 그런 상태로 지금 공소청 중수청법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공사 순서가 바뀌었다? 잘못된 거라고요. 예. 이게. 예.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나마 이 정도 관계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공사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 해야죠. 예, 이제. 거기 수사권을 안 남긴다는 원칙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 조건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수사권을 남기려면 집 구조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꾸긴 좀 어려워졌지 않나. 근데 그전보다. 이것도 생각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한쪽에서 이거 역시 이제 앞으로 수기 대상이라고 보는 쪽이 있는 것 같고 또 네. 당의 어떤 민주당의 지금 일반적인 그 다수파를 보면 이건 수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보시기에? 토론거리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든지 어느 한쪽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 토론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예. 뭐 잘 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작가님 보시기에는 검찰 개혁은 한 고비를 넘어섰고 이 현 정부가요. 가장 어떤 이건 좀 중점적으로 좀 뭐랄까요? 해봤으면 하는 이런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시민으로서? 바람을 안 가지기로 마음 그래요? 먹었습니다. 그냥 뭐든지 현실에서 뭐가 벌어지면 그냥 받아들이자.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하나만 아니라면. 아 그래요. 예. 검찰 개혁 하나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삶에 중요한 게 그거 말고 어떤 비평가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그럼 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막 나서서 막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누가 예.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뭐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통치 방식, 특징 뭐 이런 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걱정이 좀 되죠 사실은. 예. 어떤 부분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하중이 너무 많이 네. 가고 있어서 예. 사람인데 똑같은 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무슨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하는 문제까지 벌써 3번씩이나 얘기하고 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좀 걱정이다 그런 건 있어요. 장관들이 대통령보다 더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걱정되는 점이에요. 예. 그건데 스타일은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 스타일 그렇게 예. 가더라도 예. 장관이 그보다 더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장관. 예. 장관들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행정하는 어떤 이번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매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 검찰 개혁 예. 이 수기 과정에서 말씀이시죠. 예. 아니 입법 예고 주체가 장관들인데 예.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도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 뭐가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예. 국민 의견이 좀 엇갈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총대를 메고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거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작가님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추미애 의원한테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잘못이 어디 있는가 제가 좀 판단을 해보려고. 뭐냐면 행정부 입장에서 저쪽에다 갖다가 이걸 수기해 주세요 하고 던지면 예를 들어서 국회 쪽에서 말입니다. 보면 왁자지껄 뭐 해야 되는데 이 국회 쪽에 갈려가지고 어느 쪽은 그냥 이거 됐어 이렇게 다수가 해버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게 민주당의 문제였죠. 민주당 예. 원내의 문제가 그거였죠. 예. 그거를 2차 입법 예고안 그걸 정부에서 행정부가 가져왔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거죠. 예. 2차적으로는 민주당이 그거를 나중에 결국 그 당정청 합의안으로 수정을 대폭했잖아요. 예. 그거를 미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미세 조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정을 결국 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원래 정부 안에 하자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그렇게 어영부영 1인당 뭐 제가 국회의원들 말에 따르면 뭐 1인당 1회 3분 이내 발언하고 예. 그걸로 끝내게 그걸로 했다는데 끝냈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 집권당이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 눌리면 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예.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의견들을 활발하게 표출해야 되고요. 특히나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그런 지지층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뭐 객관적으로 그게 뭐 문제라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 뭐 예. 그런 정도 얘기예요. 요번에 이제 비평하시고 한번 또 뜨거운 바람이 지나갔으니까요. 지나간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지나간지 안 간지 모르겠고요. 내일 예. 아마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은 아주 무자비한 형태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거는 없는데 예.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 이제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파묘 그래가지고. 예. 그게 왜 그렇다는 어떤 의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내부자로 보는 거예요. 내부자로 어떤 한 세력의 예. 일부로 본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뭐 있잖아요. 문조 털레유. 예, 예. 원래는 처음에 문조 털레에다가 네.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뒤에 추가돼서 문제 그 세력의 문조 털레유가 일부로 됐는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예. 제가 몇몇 유튜브 채널 정치 채널들도 눈여겨 보고 예. 있고 그 채널들이 오래된 채널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좀 그 동영상을 시계열적으로 봐서 예. 분석하는 중인데 몇 군데는 눈에 잡히더라고. 작년 12월부터였어요. 예. 12월부터 그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몇 개의 정치 비평 프로그램들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요. 예. 구독자도 10만도 안 돼요. 예. 되게 5만, 6만 이 예. 정도 되는 데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예. 비롯해서 몇 군데 커뮤니티 이런 데들이 그거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걸 해요. 예. 그 이해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정치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요. 예, 작가님은 어떤 플레이어의 일부로 믿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손잡고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을 하고 그걸 있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조국 씨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예. 겪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예.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로 복귀를 하고 이제 또 국회의원이 네. 될 가능성이 또 있죠. 예. 이제 보궐선거에 나오면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사법 개혁 완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만족했으면 예. 왜냐하면 또 대통령까지 가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공격을 또 받게 될 거니까 예. 그 고통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좋아하던 그런 법학자 예. 조국 예. 그걸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어떤 마인드로 예. 이걸 다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밀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냥 좀 덜 돌을 안 맞고 좀 이제는 좀 안온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인간적인 예. 그 연민이나 이런 것들을 예.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또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기 의지를 가지고 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격려를 해줘야 되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얼마나 많은 악마화의 시련을 겪으면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와서 국민들이 잘 뽑았어. 정말 대통령 진적시킬 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될지 아닐지 모르죠. 예.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어마어마한 걸 뚫고 저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잘 아는 사람으로서 권하지 않는군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친문 부활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이런 말들이 예. 친문 중에 부활을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무슨 창번 지낸 사람들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부활하려면 무슨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죽었죠? 죽은 사람 조국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너네 편 먹고 조국이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지라고 의심하면서 그 망상을 가지고 저와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김어준 씨와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만약 한다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존중해 주고요. 그거지. 그 무슨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당 부분 알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 그렇지만 뭐 대응하십니까? 대응 안 하죠. 예. 대응해봐야 뭐 제가 그 사람들 어떡 하겠어요. 예.
네. 그, 그렇습니다. 예. 이 바닥이 네. 그 정치의 영역도 참 힘든 영역이고요. 네. 비평도 때로는 힘든 영역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 여기 가끔 나오고 예. 뭐 손석희 선배 프로에 가끔 예. 나가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는 뭐 매불쇼나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에 예. 가끔 나오고 그게 다인데 왜 다른데 안 나가냐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은 안 하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은 그런 거예요. 가면 인터뷰일을 존중을 안 해준다는 네.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순표 앵커께서는 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뷰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거를 듣고 싶어서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인터뷰들은 가보면 저 사람이 나를 도구로 쓰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 딱 정해진 질문. 네. 정확한 질문도 아니고요. 예. 이미 어떤 것을 왜곡한 질문을 갖고 와서 집요하게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는 이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 노동을 정치를 할 때는 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이제 정치를 그만둔 뒤에도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문 후보한테 뭐라도 도움됐으면 예.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치를 때 뭐라도 도움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꾹꾹 참고 몇 군데 다른 데 가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그 감정 노동을. 그런 감정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예. 그런 몇 군데 가끔 나가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전문적으로 뭐 내부자처럼 이렇게 돼서 하려면 다 나가서 떠들죠. 예. 이건 뭐 좀 까다로운 질문 같기도 하고 하나 좀 여쭤볼까 말까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연민의 정 같은 걸 잘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역량으로서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했던 행보나 이런 걸 볼 때 그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죠. 아직 국회의원 나온 몇 게 달 없으니까. 해본 게 다잖아요. 예. 당 대표하면서 국회의원 몇 달을 당 대표하면서 총선을 치렀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몇 달 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까지 해놓고 감옥 살러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정책이라든가 혹은 정치라든가 이런 예. 영역에서 얼마만큼을 할 수 있을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예. 제가 알던 조국은 그 전의 조국이지 예. 정치인 조국은 평가할 만한 아니니까요. 어떤 자료가 없으시군요. 예. 아주 없진 예. 않지만 좀 부족해요. 예. 아직은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조털레유라 그러니까 참. 저기 요새 저는 이제 말로 이른바 요새 말로 그렇겠다기보다는 한심이 딱한 거예요. 예. 그 정신 차리시오. 그 망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예. 이렇게 우군이 될 사람까지 적으로 돌리는 이런 작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을 어떤 감정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왜 그 주요 순간마다 이렇게 좀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러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삼순방에서 좀 성과가 있을 때 그때 해필 합당 문제 꺼내 들어가지고 뭐 이때 해필 왜 이건 해가지고 이런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럼 예. 언제 하는 게 맞아? 그걸 예. 제안해 보시오. 예.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럼 언제 하라는 건데 대통령은 그냥 매달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이 있고 그럼요. 당대표는 당대표의 일정이 있는 것이지. 예. 그게 무슨 애들 유치원도 아니고 예.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비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그 장난질 같은 거지.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참 이렇게 잘하시고 계신데 왜 시끄럽게 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비평문가들 그런 말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 다 가립니다 사람들이. 예. 아 무슨 국민들을 애들 취급을 해요? 예. 그 참 그런 것까지 간섭 안 해도 예. 시민들이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거는. 예. 자, 이제 인문 사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예. 글 쓰는 사람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인가요 지금? 그거 정체성이 아니라 제 네. 생업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뭔지를 판단하려면 예. 객관적 기준이 예. 그 사람의 소득이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를 보면 돼요. 예. 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다 책 인쇄에서 아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제가 사실 뭐 그 글 쓰는 걸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가외로 뭐 하는 활동은 사실
그 청각 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두 회사 예. 그 아지오라는 예. 거기 이제 제가 홍보 모델인데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저 문재인 대통령 신고 하던 그때 이제 그 회사가 부도 나서 망했는데 다시 살려내서 지금 한 7, 8년째 오고 있는데 예. 조합원이기도 하고 제가 그 사회적 예. 협동조합이라 근데 그거 제가 구두 파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짬짬이 하여튼 그거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90대 중반이 되신 어떤 할머니 예. 회고록 써드린 거 예. 이렇게 이제 글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예. 조금 하고요. 예. 이건 젊었을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예. 그게 다예요. 제 삶에는. 예. 그게 사실 사실 삶이 내일 모레 끝난다고 해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살았거든요. 이미. 예. 지금 제가 68이니까 네. 제가 태어난 1959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기대 여명이 신생아 기대 여명이 50년일 때 제가 태어나서 네. 지금 벌써 68년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예. 글은 어떤 쪽글이 제일 내 체질에 맞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 작가님 글 중에 이렇게 보면 여행책들도 있고 여행책이라고 하기로 그렇긴 좀 그렇지만요. 여행책이죠. 예. 예. 어떤 쪽이 가장 맞으십니까? 그럼 이건 반드시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네. 글 쓰는 것도 저 대충 썼고요. 그냥 이건 대충 쓰지.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분의 자서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를 구술된 걸 받았어요. 예,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인터뷰를 좀 더 했었는데 이 강순이라는 분이요. 예. 그 제가 지금 94이신데 예. 작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 책이 나왔는데 되게 놀랬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열심히 사는 거래요. 예. 나한테 주어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제약을 받아들이고 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예. 그게 인생이고 남편이 박정희 정권한테 사형당한 분인데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하얼빈에서 아버지 따라가서 자랐고요. 예. 그다음 평양 제1고녀를 다니다가 예. 그 중국군 개입하고 나서 후퇴할 때 우리가 일사후퇴 그 무렵에 걸어서 대동강 건너고 예. 해서 결국 부산까지 그러니까 함경북도 박천, 평양 그다음에 대전, 예. 부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부산에서 한국은행 취직해서 직원이었고요. 서울에서 근무했고 네 아이의 엄마였고 예. 그런 분인데 그 인생 이야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거의 다 나타나는데 남편이 그렇게 가서 좀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고 예. 사랑했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94시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작된 아무 일인데 인연이 없는데 그냥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당했던 8분 그때 8명을 1975년 4월 9일 날 새벽에 5시 예. 반부터 8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8명을 예.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 때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애틋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내 구술 기록으로 누가 책을 써줬으면 하다가 저를 떠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이건 쓸 가치가 있는 책이다 예. 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봉사활동은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예. 참 저도 행복해요. 네. 이걸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같이 느끼고 때로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사형당한 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 일을 통해서 애도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되게 네.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작업에 참여를 했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좀 읽어보시면 예.
자칫하면 저게 12.3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를 오래된 미래. 예. 그걸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질문 제가 안 드리는데 PD가 이제 혹은 또 이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은 어떻게? 인쇄는 예. 그 이제 컨텐츠가 제게 아니잖아요. 예. 그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예. 했기 때문에 뭐 인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강순희 할머니하고 그 일을 다 지금까지 맡아왔던 그 사형당하신 분들 예. 8분이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저 보상금 받은 거를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 있어요. 예. 사구 재단이라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아마 그래요?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완전 봉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봉사가 원래 완전 봉사지 뭐. 일부 봉사도 일부 수익도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 봉사죠.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지나고 이 말씀하실 때 인화성 있는 주제라 제가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뭐 이왕 오랜만에 모셨고 또 언제 모실지도 모르는데 뭐 여쭤볼 거 다 여쭤보지 이런 생각에 지금 다시 질문을 좀 인화성 있는 주제로 좀 돌아가면요. 제 후배기도 하고 어떤 기자 한 분이 제 생각엔 뭐 어떤 저도 어디서 표현했었는데 판단차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때 어떤 플랫폼의 대응 과정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김원준 씨 플랫폼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재래 언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재래 언론과 유튜브 이 공론장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장인수 기자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취재를 했는데 어떤 대통령의 측근 고위 인사가 검사장급 검사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소 취소를 하라. 문자소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메시지를 보낸 방법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 근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면 어떠냐. 그랬고 이제 검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럼 정식으로 지휘를 하시죠. 그렇게 응답을 했고 그게 끝이에요. 팩트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검사들의 반응이 취재를 해보니 야 이거 뭐 이재명 대통령 우리하고 딜하자는 거야? 거래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고 무슨 검찰 개혁안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예 이제 뉴스공장에서 짜고 김어준하고 장인수 기자가 짜고 공소 취소서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하고. 비평가들이 그 풀영상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ABC에 관한 것도 제가 정말 비평가들 한 20명 봤는데 그중에 딱 2사람 빼고는 안 봤어요. 보고도 그렇게 말했으면 거짓말쟁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혼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비평가지 사실은 정치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또는 정치 집단 특정 정치 집단과 엮여 있는 사람들 이미 출마 전력이 있거나 뭐 앞으로 기회만 생기면 출마하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극도로 무책임한 비평들을 하고 있고요. 비평이 아니고 배설 수준이에요. 거의. 자기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비평들이 이제 넘실거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와중에도 뭐 제대로 된 평가들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작가님 말씀에 뭐 다 동감해. 근데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의 그 어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팩트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누군지를 최소한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 팩트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만나서 말을 한 거면 그 말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뭐 누가 그러더라 하는 말을 녹음한 거라도 보내주든가 이 얘기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최소한 누구라고 말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보도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뉴스원인가에서 그 어떤 국무위원과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문자 주고받은 거, 뭐 합당론에 대해서 미략설 타격거리 이런 거 주고받다가 사진 찍혔잖아요. 그 뉴스원인데 그거는 문자 칸만 이렇게 보였지. 그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그 의원이 누구인지 끝내 안 밝혔습니다. 어느 쪽이 밝힐 책임이 더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언론이나 비평가들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이렇게 보도됐을 때 그 팩트 자체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그 파괴력,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타깝다는 얘기는 장인수 기자 혼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기사는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죠. 그리고 그게 나갔을 때 그거를 어떤 팩트 여부를 뭐 누굴 밝혀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못 밝히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밝힐 어떤 뭐 증거 자료가 없으면 하면 안 돼. 그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될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파장이 있었고 부정적 파장이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평가를 뭐 했습니다. 그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근데 골고루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너무너무 선택적이에요. 지금 하고 예.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정치인들하고 비평가들 벤다이어그램에 ABC로 그렸을 때 예. B들이 하는 거는 비판 거의 안 합니다. 예. B들이 하는 거는. 예. 심지어는 결국 대통령이 그러면 강경파 의원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법사위 의원들 중심으로 예. 정부 입법 예고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언론에서 전부 다 강경파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결국 3차 최종권 최종안을 보면 예.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받아 더 들어줬죠. 심하게 예. 저 중수청법 45조 같은 건 아예 날려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강경파보다 더 강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결론적으로요. 예, 그 예. 보도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론장은 예. 이미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과 예. 그다음에 특정한 정치 집단과 얽혀 있는 비평가들과 예. 여기들이 너무너무 다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제가 바라는 거는 장인수 기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비판의 잣대를 골고루 쓰라. 골고루 그 예. 동일한 잣대를 써야 예. 한다. 예. 그런 거죠. 예. 지금 이 비평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개선은 안 되죠. 제가 뭐 그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선할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이 혼탁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낄 때 제가 조금 하는 거지. 예. 뭐 이렇게 하자든가 저렇게 하자든가는 이제는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나요.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지. 예, 무슨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딴 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예. 예.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예. 보면. 예.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인간 세상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원래 이런 거라면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는 그런 사회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오늘 장기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오늘 진행하시면서 이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더 하라고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말하고 싶은데 네. 저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 네. 그 중에 권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안 진다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권력이 있지 나한테? 예. 저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지? 예. 영향력을 권력이라고 규정해 버린 거 우리는 같습니다. 각자의 외계어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외계어를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도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내가 군대 안 가고 싶어도 네. 병무청에서 잡으러 와요. 네. 나의 의지에 반해서 네. 나를 군대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권력이죠. 예. 내가 세금 내기 싫은데 책 팔아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 세금은 내기 싫어. 안 내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잡아가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력의 의미를 지금 알겠는데요, 뭐냐? 만약 유 선생님이 영향력이 너무 크셔가지고 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에 반대된 얘기를 하기엔 자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걸 권력이라고 느낀 거 아닐까요? 그런 그러니까 권력, 예. 제가 그냥 영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들은 그걸 권력이라고 규정해 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네. 저는 타인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아무도 제가 하는 얘기에 귀 안 기울이고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틀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 이것이 이른바 시장 경쟁이에요. 저는
컨텐츠의 공급 여러 수많은 컨텐츠 공급자 중에 하나로서 예. 그냥 이 사상과 이론과 어떤 생각의 자유시장 안에서 그냥 하나의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한 말과 글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요. 네. 잘못이 있으면 지적받으면 생각해보고 그래 그건 잘못이네요.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고 당신이 잘못됐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 지적이 잘못된 건데요라고 말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지 다른 뭘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네. 대부분 정당이나 정치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 일이나 똑바로 하시오 하면서 저 혼잣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딱 그 해석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어로 계속 인식을 하고 그거군요. 그러니까 딱 작가님 보시기에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핵심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 의원들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해요. 네. 예전에 썰전할 때는 제가 하기 싫어도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비평을 네,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관계자의 생각은 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아예. 예. 자문을 구해오는 사람도 없습니까? 자문은 구해올 거 아닙니까? 자문은 구해요. 예. 자문을 구하면 예.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아요. 그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분들 쪽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예.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말을 해줘요. 예. 그 이상은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플레이어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예. 플레이어가 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응하는 거는 예.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예. 제 의견도 물어보니까 예. 제 의견은 이렇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예. 그 이상을 제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되게 보면 지금 유튜브나 뭐 공중 지상파든 아니면 종편이든 간에 비평하는 분들이 비평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공격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비평은 그 사람에 대한 호를 밀어두고 그 사람이 발신한 메시지의 정합성과 타당성과 일관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비평인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비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도 좀 보시라. 가끔 매일은 안 보더라도 본인이 해놓은 비평 방송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라고. 그게 말이 되는 비평인지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좀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혼자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장시간 모셨습니다.